오늘 배우실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텍스트 내용을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고 편집하고 표 삽입하는 거하고 차트 작성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다가 뭐 파워포인트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 자,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메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본다 그러면은 홈 탭, 그 다음에 삽입 탭, 디자인 탭, 전환 탭, 애니메이션 탭, 슬라이드 쇼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러한 이제 메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를 글자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그때 스마트 아트라는 거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스마트 아트. 이거로 바꿔주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로 들어가서 목록형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뭐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블럭을 다 잡을 거라면은 그냥 박스, 글상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고 하는 홈 탭 메뉴에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뭐 이런 거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면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구조는 그림을 집어넣는 구조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구조는 글자가 이렇게 세로 쓰기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 양이 너무 많아서 어울리기 힘든 것들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 괜찮겠네요. 계단처럼 그림 계단 현상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메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무슨 메뉴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글자를 써놓고 나서 글자를 가지고 다시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꾸미지 말고, 새로 입력하지 말고,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입력한 데이터로 우리가 바꿔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텍스트 내용을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고 고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했었던 거니까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삽입하는 거 한번 볼게요. 홈 탭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 차트를 우리가 작성한다 라고 이제 글자를 썼고요. 여기다 이제 차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삽입에 가서 차트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차트가 두 번째 차트 구조가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을 때는 다른 외부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외부 파일이 있었으니까 그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다가 차트를 넣어야 되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를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아니면 또는 디자인 구조가, 레이아웃 구조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차트 하나 넣고 이쪽에 차트 하나 넣고. 차트는 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차트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트로 만들래? 이건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세로 막대를 하던 꺾은 선을 하던 원형을 하던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는 확인 누르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엑셀 화면이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내용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닫으면, 엑셀을 닫으면 되고요. 여기서 또 데이터 편집 눌러가지고 또 불러와가지고 또 내용 고쳐고
글자 고치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계열도 줄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셀의 범위, 차트에 들어갈 범위를 우리가 구조를 조정하면은 차트도 그렇게 알아서 바뀐다. 그리고 엑셀 화면 닫으면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만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능은 해요. 차트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표 삽입하는 거 마찬가지죠. 표 삽입하는 것도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 여기도 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표 집어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삽입에 가서 표를 선택하셔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레이아웃 구조가 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몇 줄 몇 칸? 몇 칸 몇 줄이죠? 몇 칸 몇 줄.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줄칸이라고 얘기해요. 몇 줄 몇 칸. 행렬. 한자로 행렬이니까 몇 줄 몇 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몇 칸 몇 줄. 칸줄로 물어봐요. 칸이 예를 들어서 달력을, 우리가 시간표 만들려고 그러면 학창시절에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표 같으면 칸이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수업했었잖아요. 그 앞에 시간 7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줄은 요일 1, 2, 3, 4, 점심은 빼고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그럼 9줄이 필요하겠네요. 되게 많아졌네요. 여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이렇게. 여기는 요일, 엔터, 시간. 요일은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맞춰놓고 대각선 그리면 되고. 이런 시간표 기억나실 겁니다. 블럭 잡아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일단 가로 가운데 해야 되겠고요. 텍스트 맞추며 가서 세로 가운데. 대신에 얘는 요일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시간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일은 이렇게 너무 넓으면 요일은 좀 줄이고요. 줄이고, 얘네들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다? 표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레이아웃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너비 갖게. 나머지 요일이 닿게 됩니다. 물론 뭐 요즘은 뭐 영교시도 있고 뭐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자율학습도 있고 그렇다 그러지만, 옛날 시간표로 본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우리 달력 같은 거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력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요 달력 안에 전달, 다음 달 것도 조그만 달력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려면 무척 어려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일상적에서 많이 보던 문서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저 우리 강의실 뒤편에 보면은 올해 년도 자격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다 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표예요. 뭐든지 다 표예요. 요런 것도, 요것도 다 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따로 이렇게 표로 돼 있고요. 달력도 이거 보세요. 달력 이게 다 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강의 시간 일정 강좌 안내, 이것도 다 표로 돼 있고요. 예. 이런 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들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느냐, 작성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거는 뭐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138쪽에 보시면은 차트 만드는 거 나와 있어요. 막대 차트 만드는 건데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긴 했었는데 안 이쁘게 나와서 다음 시간에 오늘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8장에 있는 연습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파워포인트 8장 실습에 연구보고서 8-1 삽입 차트 세로 막대형. 막대형이요. 첫 번째는 묶음 세로 막대형, 두 번째는 누적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는 100% 기준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거 놓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 화면이 열리는데요. 엑셀 화면에 가서 여긴 국가, 여기는 당뇨, 사망자.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돼요. 안 지우셔도 되지만 지워버리는 게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그 다음에 1번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데이터들은 추가가 되면서 동시에 범위도 늘어납니다. 근데 차트 만들 때요, 왜 1번부터 나왔을까요? 당뇨 사망자 숫자가 제일 적어서 1번이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라 명칭이 어떤 그런 거 있죠. 가나다 순이라든지 알파벳 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 어차피 비교 대상이니까 마지막에 제일 끝에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어요. 만들면 자동으로 데이터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닫아 놓고요. 자, 이제 얘를 쓱 끌어다가 이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면 좀 넓혀줘도 되고요. 자, 당뇨 사망자라는 글자가 제목으로 떴고요. 차트에 적용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아주 안 예쁜 게 뭐냐면 이거죠. 이 글자. 이 글자 영 보기 싫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범례 위치를 위로 올리셔도 돼요. 오른쪽에 두는 거나 왼쪽에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위쪽, 이게 보기 좋죠? 그래, 나라 명칭들이 어떻다? 쫙 펼쳐질 거다.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시면은 레이아웃 구조 두 번째 거, 이걸 꾸미면 자동으로 움직이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 위치를 바꾸게끔, 오른쪽에 있던 거를 바꾸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하자? 레이아웃 구조를 두 번째 거, 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범례가 내려가네요. 그렇죠? 그 다음 건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어떤 거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쭉 있는 게 좋은 건지, 이걸 레이블 값이라 그래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을 안 놔도 되고 레이블을 보여줘도 되고.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안쪽 끝에 바깥쪽 끝에 아니면 레이블을 빼고 데이터 표를 넣어줘도 돼요. 데이터 표를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당뇨 사망자라는 이 글자가 그 이후로 여기가 공백을 많이 잡아먹네요. 그렇죠? 데이터표 없애면 되고요. 어차피 데이터는 하나만 있으니까 값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당뇨 사망자라고 되어 있는 범례, 어차피 계열은 하나죠. 나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례라고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범례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 왜냐면 제목이나 범례나 똑같잖아요. 범례를 두 개씩이나 볼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사망자, 저기도 사망자. 그러니까 당뇨 사망자라고 하는 이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범례라는 메뉴판에 가서 위쪽에 있었던 거를 없겠다, 없어지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클릭만 하셔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그 범례가 있던 영역을 이 그래프가 메꿔줘요. 당뇨 사망자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선진국들이네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합니다. 일본은 5.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통계치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이 스타일을 붉은색 계열인지 하늘색 계열인지 검정색 계열로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바탕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요 위에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살 25번서부터 저 끝에 몇 번? 32번까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대가 약간 3D 들어간 것처럼 모양이 있게 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꿀 거냐면요, 원통. 자,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차트 종류 변경하겠다고 클릭하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원통형, 그럼 얘가 원통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건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2차원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은 단색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 서식. 자, 차트 도구는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열리는데, 첫 번째 디자인이라는 메뉴는 이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종류를 바꾼다거나 꺾은 선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트 종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꾸밀 건지 이런 게 나오고요. 레이아웃은 차트 속에 들어가는 제목, 차트 영역, 그 다음에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그림 영역,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계열들, 그 다음에 값축, 가로 항목축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요소마다 꾸밀 때 쓰는 기능이에요. 설정해 주는 거고요. 서식은 그 요소마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세밀하게 서식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이때 도형 치우기가 들어있는데, 어디에? 막대 그래프에 도형 치우기가 들어있는데, 얘를 다른 색으로 선택하는 순간 바뀌어요. 알아서. 보라색이면 보라색, 뭐 노랑이면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빨강이면 빨강. 근데 이거를 이제 그라데이션이란 기능에 들어가 보면요, 그라데이션 기능에 들어가 보면 뭐라 할까?
색깔이 바뀌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에 있는 이 그래프만큼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나라 명칭이 들어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우리나라 걸 클릭하더라도 일본서부터 다 잡히고요. 이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얘를 채우라는 명령을 걸면 다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뇨 사망자 한국이든 일본이든 하나 선택을 하고 다음에 한국 거만 한 번 더 클릭.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 그러면 한국 계열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치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아니 먼저 색깔을 붉은색으로 놓고 치우기에 가서 그라데이션을 또 바꾸셔도 되죠. 그렇죠? 자, 치우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놓고요. 그라데이션 처리를 이렇게 붉은 거로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다라는 거를 강조할 때 색깔을 달리 해주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는 다 위험한데 우리나라만 안전하다. 그럼 잠깐 푸른색으로 띄워주면 좋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트를 선택하고 도형을 채워라 그러면 어떤 도형이냐? 차트 자체가 색깔이 변해요. 차트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차트가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을 우리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색깔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림 영역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치우기 색깔을 바꿔라 그러면 다 바뀌는데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한국이 위험해요. 그래서 한국 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한국적인 요소만 한국 요소만 바뀌고 이때 채우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한번 칠해주고 다시 채우기 가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약간 강한 거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에 있기 때문에 숫자 값이 커서 저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엑셀, 파워포인트는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엑셀에서 차트 만들고 난 거, 엑셀에서 차트 학습이 되고 나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똑같아요. 단지 엑셀에 있는 걸 불러온다라는 게 약간 다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나라 명칭이 보이는데 이 나라 명칭도 어떻게 알아요? 나라 명칭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색깔, 글자 색깔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치우기 아닙니다. 치우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칠하는 거예요. 안 돼요. 홈탭에 가서 글자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홈탭에 가서 글자 색깔을 바꿔야만이 글꼴에 관한 거는 다 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뭐 검정색, 붉은색, 뭐 파란색 이렇게, 예, 흰색도 배경이 있어서 괜찮죠. 그렇죠? 뭐 굵게 약간 진하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운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저 밑에 보시면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설명선. 이 설명선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평균 13.7 이렇게 말풍선은 약간 책하고 다르지만 뭐 동글뱅이를 해도 되고 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말풍선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책에서는 말풍선 그림을 불러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 국기 일장기라든지
뭐 영국의 유니온 잭슨기라든지 이런 거 성조기 뭐 태극기를 밑에 그림 샘플이 있네요. 그림 샘플을 가져와서 여기서 꾸미는 것도 있네요. 삽입 그림에 가서 아까 우리 공부하던 폴더에 가시면은 8장에 이미지 안에 이렇게 나라 명칭들이 있어요. 나라 명칭들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갖다 여기다가 붙이래요. 나라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래요. 그러니까 나라 국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깃발 세트예요. 만약에 미국을 앞으로 당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기 그 그림을 다 잘라야죠 뭐. 예,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렇게 이 특정 이미지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이 있고 저는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방법이 순서가 달라서 그래.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국기를. 그럼 이 국기는 이 차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차트가 아닌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서 그림으로 국기를 가져오면은 이때는 차트와 상관없이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난 모르고 차트 안에다가 갖다 놨는데 차트를 클릭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밖으로 끌고 가나요? 차트 속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잘라내기, 컨트롤 X죠. 그렇죠? 잘라내기 해서 밖에다가 그러니까 차트가 아닌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에도 나타나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 놓고 여러분이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표를 클릭해 놓고 표에다 무슨 작업을 걸면 표에서만 움직여요. 그거. 말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선택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말풍선을 가져오면 차트에서만 움직이고요. 얘를 밖에다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 놓으면은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때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치는 대략 조정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글자가 잘 보였어요. 글자가 보였는데 저는 지금 글자를 크게 해도 잘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간혹 보면은 글자를 클릭해서 도형을 클릭해서 글자를 써놓고 보이긴 보였는데 화면을 밖에를 클릭하면은 이 도형 밖을 클릭하면 글자가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는 글자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아니면 도형을 크게 하든지 그러면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45쪽에 나와 있는 꺾은 선형 차트 만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트 두 번째 걸 불러올 겁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연구보고서 8-2번, (10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인슐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를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차트를 클릭해야 돼요. 차트가 클릭됐는지 아닌지는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으면 내가 차트를 클릭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차트 종류를 바꾸는데 이때 다 바꿀 건지
아니면 제일 앞에 있는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바꿀 건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바꾸겠죠. 뭐로? 꺾은 선. 꺾은 선 하면 항상 네 번째 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 건지 아니면 이게 과연 될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책에서는 이런 모양인지 책의 모양이 이런 거 아닙니까?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린 지금 이런 형태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데이터 편집 한번 눌러 보실래요?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옆에 창에 엑셀 창이 하나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행렬 전환 버튼 눌러 보세요. 행렬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쪽에 엑셀에 나와 있는 화면이 가로로 되어 있던 게 세로로 가고 세로로 가 있던 게 가로로 간다는 뜻이에요. 행렬 전환을 눌러 가지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145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때 범례를 위쪽에다 또는 아래쪽에다 내리면 범례를 위쪽에다 올릴까요? 위에다 올리면 위에 범례가 나타날 거고요. 근데 원체 여기 영문 명칭이 길어요. 원문 명칭이 길다 보니까 우리말 같으면 세로 쓰기 하면 좋은데 영어를 세로 쓰기 하기도 불편하고 45도 각도로 틀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저랑 모양이 다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밑에 항목축이라는 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때 표시 형식, 뭐 채우기, 선색, 이렇게 축 옵션 이런 것들이 보일 건데요. 예. 이 글자에 가서 맞춤을 보시면은 정가운데 가로 이걸 세로 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 쓰기 하면 이렇게 봐야 좋을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글자가 위에서 올라가네. 왼쪽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세로 형태로 보면 노멀에서부터 저기 어드밴스까지 이렇게 보일 텐데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 당뇨병 발병에 관한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인슐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 맞춤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로로 맞추면 안 돼요. 글자가 다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가로로 하는데 각도를 45도 돌리면 어떨까요? 45도로 돌려야 되나? 마이너스 45도로 돌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돌리면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 차트를 좀 크게 펼치면 근데 그것도 흉하다. 차트가 커지니까는요 뒷배경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안 이쁘네요. 하여튼지간에 이 차트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때 이 꺾은 선도요. 이 꺾은 선도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빨간색은 올라가다가 내려갔고요. 노란색 계열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푸른색 계열은
쭉 올라가고 나서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눈금을 보는 거거든요.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건지 들쑥날쑥한 건지 아니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원도 있고 그런 기호들이 보일 겁니다. 마디마다 꺾였을 때. 예, 그 꺾였을 때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표식이라고 하는데, 표식. 이 표식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표식도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요런 거로 여기는 이제 블렛, 아니 블렛 1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동글뱅이로 바뀌잖아요. 빨간 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아래쪽에 약간 부드럽게 올라가는 데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더블 클릭하실 때 더블 클릭 해놓고 나면 뭔가가 이렇게 서식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서식대화 상자 열리는데, 이 서식대화 상자를 살짝 밀어 놓고 나서 만약에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항목축을 클릭하면 항목축 서식으로 뜨고요. 축 서식으로 뜨고, 그 다음에 꺾은 선 자체를 클릭하면 여기에 계열 서식이라고 떠요. 이 계열 서식에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 마디마디 끊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 표식을 나는 바꾸겠다, 기본 제공으로 바꾸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면은 표식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저 하늘색도 표식을 바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본 제공으로 가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훨씬 더 이 표식이 굵직굵직해서 보기 좋게 나왔네요. 교재는 154쪽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설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칠판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볼 겁니다. 칠판. 글자가 아니고 칠판이에요. 근데 칠판이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칠판 틀이 있고요. 칠판이니까 요건가요? 얘인가요? 하여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이거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라는 것 같은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에 가셔서 자세히 버튼 누르셔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은요, 애니메이션 목록을 요거 자세히 버튼 요거예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되게 많아요. 밝기 변화, 날아오기,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도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여기 있네.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효과 옵션이라고 있어요. 효과 옵션. 뭐 회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확대 축소를 선택하면 확대 축소라는 애니메이션이 선택이 된 건데, 여기 옵션이 있죠. 효과 옵션 가서 개체 센터, 슬라이드 센터. 개체 센터는 뭐예요? 이 칠판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잖아요. 그 개체의 중간에서부터, 그런데 슬라이드 센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 거 전체 슬라이드 정중앙에서부터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게 이쁜가요? 개체 센터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촥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슬라이드 센터 하래요. 뭐 해보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밍이라고 있나요? 타이밍. 여기 타이밍 그룹 보이세요? 이 타이밍 그룹에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 클릭할 때 이런 게 있네요. 클릭할 때. 클릭할 때는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 효과 다음에 클릭할 때, 근데 클릭할 때는 1번으로 나타나고요. 이전 효과와 함께 그러면 뭐예요? 0번으로 나타나요. 이때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고 보시면 더 좋아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고 보시면은 0번 보이는데 여기에 클릭할 때 라고 하는 거 1번, 여기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셔도 나와요. 여기서 클릭할 때 이전 효과와 함께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2번 슬라이드에서 3번 슬라이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2번 슬라이드에서 1번, 2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3번 슬라이드가 열릴 거 아닙니까? 열리면서 동시에 나오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거를 클릭할 때 시작이라고 체크를 해 놓잖아요. 클릭할 때 시작을 체크해 놓으면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소속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시 클릭을 하면 4번 슬라이드 넘어가지 않고 3번 슬라이드 속에 숨어 있었던 칠판이 툭하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이렇게 등장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없으면 1번, 2번, 3번하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확대 축소라는 걸 했어요. 이때 클릭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 등장하면서 세 번째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대로 나오고 이 안에 들은 개체는 개체대로 나오게끔 복합적으로 움직여라. 1번, 2번, 3번 나올 때 전체가 등장하면서 칠판이 별도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런 글자는 사실은 따로따로 나오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컨텐츠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학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툭 튀어나왔잖아요. 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없이 이게 없이 얘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이 그룹을 전화서 이 그룹을 줘서 영 안 이쁜데 그룹을 빼면은 이 글자 따로따로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이 글자가 날아오기, 이 글자도 날아오기, 이 글자도 날아오기, 강사진도 날아오기, 운영사항도 날아오기. 그래서 따로따로 날아오게끔 했어요. 5개를. 얘는 안 했나요? 얘는 또 제일 위로 올라가야겠네. 얘를 맨 위로 올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이렇게만 나오겠죠. 저건 뭐지? 자 먼저 우리 아카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쭉 멘트를 달리겠죠. 네, 저희 학원은 대회 수상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겠죠. 클릭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도 해야 되겠고요. 클릭하면은 우리 강사 선생님들 쫙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협조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이런 거 전달하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면 이전 효과 함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한꺼번에 쭉 쏟아지잖아요. 말도 안 했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이거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 배경 그림 등장하면서 얘가 착착 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얘를 한꺼번에 보여줄 건지 아니면 이 박스별로 하나
둘, 셋, 넷을 따로따로 보여줘도 되거든요. 그룹별로. 예. 간혹 보면 이제 아침마당 시청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아침에 강의가 없을 때는 아침마당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 보면은 거기에 외부 강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용으로 다시 그 전문가들이 다 세팅을 해주니까 뭐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킬 필요는 없겠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이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3번 슬라이드 가서 요 애니메이션 창을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세밀한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전 효과와 함께 클릭할 때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까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나서 딱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썰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클릭을 하면 그때 착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전 효과라는 것은 세 번째 슬라이드가 등장하는 게 이전 효과예요. 등장하자마자 같이 묻어 나와라. 그러니까 0단계죠. 0순위야, 0순위. 클릭할 거는 얘가 작업이 끝나야, 메인이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얘인데 0순위로 바뀌는 거죠. 이전 효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0순위야. 그래서 Shift F5번 누르면 바로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복사를 해서, 해가지고 저기 7번에 가면, 7번 슬라이드 가면 여기가 있네요. 예. 그럼 여기도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 슬라이드가 세 번째 슬라이드 요거 우리가 작업한 거잖아요. 이전 효과와 함께 확대 축소했잖아요. 그런데 7번째 슬라이드에도 이게 칠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 똑같이 만들려면 처음에 여기 가서 확대 축소 누르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전 효과와 함께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3번 슬라이드에 있었던 요 0번이라고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7번 슬라이드 가보시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빗자루로 클릭을 해주면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빗자루로 빗질하듯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버렸네.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애니메이션 복사해주고 여기다 클릭해주면 되죠. 얘가 이제 된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애니메이션 없어져야죠. 그렇죠. 얘는 없애주고, 얘가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번 슬라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 슬라이드 넘어갈 때 짠 하니 등장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홈탭에 가시면 서식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서식복사는 뭐냐면 글자를 꾸민다든지 이 도형의 글자 이런 거, 여기에는 서식을 내가 복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카데미는 맑은 고딕 44포인트 진하게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그런데 얘는 HY 견고딕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글자를 서식복사 눌러서 여기다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서식복사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 서식복사라는 것은 서식만 복사하겠다. 글자 내용은 그대로 있고 꾸미는 것만 가져가겠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드라마나 영화에 멋있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옷이 너무 예쁘고 멋있으니까, 여자 배우인데 며칠 후에 이제 시내 리리스 나가봤는데요, 한 절반 이상이 다 그 옷 입고 다니더라고. 그게 파리 연인인가 무슨 뭐 거기에 나왔던 뭐, 아니 전도연 씨가 뭐 입었던 옷인데 약간 칠부 바지 같은 거.
전국을 강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은 전도연 씨가 아닌데 모습은 나잖아. 그런데 디자인만 전도연 씨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서식 복사예요. 미용실에 가면 그러잖아요. 누구 머리 해주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카데미라는 글꼴이, 아카데미 글꼴이 맑은 고딕에 44포인트에 진하게 흰색이었는데 얘를 서식만 복사하겠다. 글자는 안 가져가고 꾸미는 것만 가져가겠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주면은 서식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서식만.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가져가는 거다 지금? 여기는 애니메이션, 여기는 애니메이션만 나는 가져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만약 9번에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애니메이션이 복사가 되는 거죠. 또 12번에도 있네. 그럼 9번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여기 애니메이션을 복사 눌러서 12번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2번에 있는 얘가나 16번에 있는 얘나 어떻다? 또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칠판 그림들은 다 애니메이션이 동일하다. 통합하는 거죠. 통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56쪽에 보시면은 156쪽에 보시면은 7번 슬라이드에 있는 7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칠판 그림에 있는 얘를 애니메이션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애니메이션 복사 눌러서 9번에도 또 12번에도 또 16번에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끔 하자.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안 했네. 그럼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복사 16번에다가 클릭. 그럼 얘도 애니메이션 들어갔네. 자, 13번 슬라이드 보세요. 13번 슬라이드. 여기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니까는 빨랫줄 같은 게 있고 집게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집게를 자세히 보시면 집게 4개가 세트예요. 근데 그림이 5개면 어떻게 해요? 집게가 4개니까 4개만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잘라요. 자르기가 어디 있나? 여기 자르기가 있나요? 그리기 도구에 자르기. 얘가 회전 그룹이 되어 있네. 그룹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나왔네. 하나 더 복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전에 보니까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룹으로. 그림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요, 예, 그림을 가지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룹이 되어 있었어요. 얘가 이 그룹 따로, 이거 따로 해서 그림이 2개로 되어 있었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 얘도 그룹이 되어 있나요? 얘도 그룹이 아니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룹을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그룹을 풀르고 개체를 하나 더 늘리시면 빨래 집게 5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사진 5장을 가져올 거라면 빨래 집게를 낱개별로 움직여도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빨래 집게를 해가지고 사진을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예. 자,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 볼까요? 자, 얘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르는 것보다는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잘못해서 클릭하다가 드래그 해버리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쉬프트 처음에는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컨트롤이나 쉬프트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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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순서대로 선택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가서 어떤 걸 해줄 거냐 이거죠.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줄 거냐, 뭐 회전을 할 거냐, 나타나기, 강조를 할 거냐, 뭐 끝내기를 할 거냐 하는데, 이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타내기 중에 바운드가 끝인데 나타내기 중에 추가 기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 얘를 눌러보시면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바람개비, 부메랑도 있습니다. 부메랑. 부메랑 보셨어요? 좀 전에 부메랑? 우와. 영화 크레디트는 뭐예요? 영화 크레디트는 영화 끝나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죠? 예. 예, 다 올라오고 나면 이제 원래대로 나타나겠죠. 저기 창은 어떻게 알아요? 이 창이요? 다시 보세요. 여기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없음 하면 애니메이션 지정 안 하겠다라는 거고, 나타나기, 강조, 끝내기 3가지 그룹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나타나기 그룹이 나타나기서부터 바운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또 있는 거. 이걸 눌러보시면 또 나타나요. 그 중에 V자형 눌러보시면 나누기, 뭐 계단 모양, 나타나기, 여기에 부메랑, 휘돌아 나타나기. 그런데 이 부메랑도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 그림 4개 선택해서 그런 거잖아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할 때 누르면 어떻게 돼요? 클릭할 때 누르면 따로따로 이전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죠? 0단계. 그러니까 클릭할 때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Shift F5번 키 누르면, F5번을 누르면 1번서부터 슬라이드 쇼가 나오는 거고, Shift하고 F5번 누르면 현재 거부터 나오는데, 그냥 요렇게만 나오고요. 클릭하면 하나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아니면 여기 4개, 여기 1, 2, 3, 4 4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아야 돼요. 4개 블럭 잡아서 이중 함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이중 거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이쁘지 않나요? 못 보셨어요? 다시. 클릭할 때는 뭐다? 하나씩 눌러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효과 함께는 뭐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오자마자 얘도 같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이 나오면 셋째도 나도 나갈래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전 효과 다음에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첫 번째가 나타나고 나면은 그때 뒤 이어서 두 번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별도로 설명할 게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기 좋죠. 자, 이 그림 4가지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잘못 4개 선택하시면 저기 빨래찌개까지 선택돼요. 그러니까 빨래찌개는 선택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4개를 선택하시려니까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 블럭 잡으면 빨래집게, 빨래줄도 다 선택되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명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빨래줄도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빨래집게도.
바운드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운드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요? 바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어오죠? 퉁퉁퉁 튀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가면 효과 옵션에 그냥 그렇게만 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떤 애들은 여기에서 효과 옵션에 뭐 펄스, 회전, 이것도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 거 등장하고 그 다음 거 등장하고 그 다음 거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씩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할 때로 바꿔놔서, 자 보시죠. 이 사진은 이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클릭해가지고 또 사진 설명하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할 때는 어떻게? 클릭할 때를 써주는 거고요. 이전 효과 함께는 뭐야? 한꺼번에 떼거지로 쫙 등장하고 말 때 쓰는 거죠. 근데 약간 여운을 주려면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 등장 끝나고 그 다음 동작, 이 동작 끝나면 그 다음 동작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 재생 시간을 2초로 할 건지 몇 초로 할 건지 이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9쪽에 나와 있는 강조 애니메이션.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158쪽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서 시간이 2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4초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천천히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빨리 움직이고요. 다시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얘의 시간을 제가 1초로 조절해요. 1초로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초죠. 그렇지, 1초. 1초로 지정하면, 슬라이드 쇼를 하면 툭툭툭툭 등장하는데 1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거만 클릭해 가지고 얘는 2초. 그럼 여기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1초, 두 번째는 좀 더디게 2초, 나머지는 똑같이 1초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설명이 우리 교재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159쪽에 보시면 시스템 개방 9장 실습입니다. 시스템 개발 결과 보고서라는 거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컨텐츠, 세 번째 추진 배경 해서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이 하나죠. 그냥 단순히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어디서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구본 그림에다가 저렇게 원이 돌게끔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그리는 것도 기술이고요. 저렇게 똑같이 내 입에 맞는 거를 찾아오는 건 어렵잖아요. 만들어야지. 예.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가보면 1 추진 배경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가볼게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보면 여기에 부모 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불빛이 들어있는 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불빛이 들어있는 마스터 자동으로 글로 갈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얘는 제목이고 얘는 불빛이 들어있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마스터로 가면 그 불빛이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형태로 뜰 겁니다. 이때 불빛이 들어있는 도형 있잖아요. 이 불빛이 들어있는 도형 요 전구 말고 전구 밑에를 클릭하면 이 주변을 클릭하면 전구랑 이렇게 불이 들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가시면은 여기 더 내려가셔서 뭐를 열어보라 그랬냐면 펄스 강조 영역에 펄스 첫 번째가 펄스네. 그렇죠? 이걸 하려는 것 같은데 펄스 애니메이션 창 열어보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플레이 재생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구가 꿈뻑거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이밍 그룹에 가서 타이밍 그룹 여기 있네요. 그렇죠? 시작할 때 클릭할 때 여기 보면 이전 효과와 함께 여기 얼마? 1.0 1.0 1초죠 1초. 예. 1.0이니까 1초간 꿈뻑거리는 거죠. 1 써도 됩니다. 1. 예, 그 다음에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 가시면은 애니메이션 창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창이 오른쪽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보셔가지고 효과 옵션, 타이밍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타이밍. 화살표. 이 타이밍에 가시면 지연이 몇 초, 반복을 몇 초, 반복 3번 하래요. 반복을 3번 하래요. 그러면 꿈뻑 3번 한다는 얘기죠. 예. 확인. 플레이 눌러보면 꿈뻑 가로등이 꿈뻑 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마스터 이제 닫아가지고요. 그러면 얘만 그린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애 전구가 그려져 있는 애 있잖아요. 그 밑에도 또 전구가 그려져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구가 그려져 있는 애들은 다 이 등이 어떻다? 꿈뻑 3번 하겠다 이거죠. F5번 키 누르면 예, 꿈뻑 거리는 게 나와요. 그 다음 화면 넘어가도 이 전구가 들어있는 슬라이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넘어가다가 얘는 또 이게 뺑뺑 도는 거네요. 얘 또 꿈뻑거리죠. 3번. 예. 얘 또 꿈뻑거리고요. 여기도 꿈뻑거리고요. 계속해서 요 구조 슬라이드만 들어오면은 얘가 꿈뻑거린다. 그런데 이거를 요 슬라이드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매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려면 선택도 안 되잖아요. 얘가 선택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얘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건 선택이 되더라도 요 CTMS라든지 이 전구가 이렇게 불빛 비춰주고 있는 이 그림은 선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스터에서 배경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설령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꿈뻑거리는 명령 걸어야죠. 다른 슬라이드에 가서 여기서 또 꿈뻑거리는 거 걸어야죠. 여기도 꿈뻑거리는 거 걸어야죠. 다 꿈뻑거리는 게 매번 나올 때마다 꿈뻑거리는 명령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배운 김에 마스터를 다 해버리는 거죠. 자,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아까 이 전구 꿈뻑거리는 거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려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왔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 거죠. 거기 가셔야 닫아 나올 수가 있어요. 아, 2번 보실 슬라이드는 엔지니어링 사업 소개라는 요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 가셔서 아 3번 슬라이드 0번이 아니라 3번 얘들 있네 얘들. 빨간 얘를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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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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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고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 클릭 하셔도 되고요. 5개 빨간색 도형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나서 애니메이션 창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 되냐면 닦아내기. 나타내기 영역 중에 닦아내기. 닦아내기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고급에 가서 추가 끝내기. 애니메이션 추가에 가서 추가 끝내기. 밑에 보면 추가 나타내기 추가 끝내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밑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닦아내기.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닦아내기 한 번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추가 들어서 또 닦아내기를 들어간 거죠? 그럼 Shift F5번 누르면 가만히 있는데 클릭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 슬라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뭐로 했어? 닦아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닦아내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닦아내기 사라지고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죠. 올라오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닦아내기 한번 하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도 닦아내기를 한번 더 넣은 거잖아요. 굳이 닦아내기 하지 말고 확대 축소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닦아내기 한번 하고 두 번째는 확대 축소하겠죠. 여기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 가면 닦아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닦아내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부메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메랑을 하면 밑에 보세요. 하나 더 생겼죠. 그러니까 Shift F5 눌러서 처음엔 닦아내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메랑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 세 가지를 계속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추가 애니메이션 추가에 들어가서 이번엔 강조하게 들어가가지고 회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트 더 들어가죠? 그러면 실행하면은 닦아내기 한번 하고 부메랑 들어오고 회전하기 한번 들어오고 이거를 이전 효과 다음에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와 얘도 다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면 실행하면은 하나씩 닦아내고 나서 부메랑 한 번씩 오고 나서 그리고 회전하는 거 한 번씩 돌고 예. 좀 지저분하지만 연습 차원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얘는 올라오기, 얘는 올라오기인데 어떻게 한다? 내려가기, 얘는 올라오기. 얘는 올라오기 눌렀고요, 얘는 내려가기 눌렀어요. 자, 얘는 올라오기, 얘는 내려가기.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한 거죠, 지금요. 자, 실행하면은요, 클릭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쪽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움직이죠?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내려가기는 없는데요? 내려가기 없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효과 옵션에 가면 내려가기 있어요. 나누기도요. 보세요. 나누기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있지만 밖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올라오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옵션 선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효과 옵션은 선택. 요거요? 첫 번째 것만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돼요. 자, 얘를 클릭했어요. 올라오기를 하든 나타나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효과 옵션에 가서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근데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가 클릭이 안 돼요. 얘가 안 된다고요? 만 해서 효과 옵션을 해서 설정을 하면은요, 경고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시 선택을 효과 옵션이 색깔이 선택할 수 없게끔. 좀 볼게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hift하고 나중 클릭해가지고 이 효과 다음에 라고 명령을 걸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알아서 따로따로 움직이더라. 이때 등장하는 순서를 좀 시간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생 시간을 좀 줄이면 어떻게 돼요? 0.5초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휙휙휙 움직이겠지 뭐. 더 빠르면 너무 경박해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세밀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런 글자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이제 뭐 올라오기 이렇게 뭐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날아오기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날아오게 할 건지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타나기 같은 경우도요. 나타나기는 효과 옵션이 없는데? 자, 이런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차트.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가 아닌데? 이거 도형인데? 차트가 아니라 다 그린 거예요. 요건 차트 같은데? 그렇죠. 얘는 차트네요. 웃긴다? 차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우리 차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떠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는 차트잖아요. 분명히 이거 차트잖아요. 근데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차트라는 메뉴가 안 떠요. 그럼 뭔 수작을 걸어 놓은 거야?
차트가 아닌데? 이건 차트잖아요. 그렇죠? 차트 메뉴가 뜨잖아요. 그러면 얘도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뭐 날아오기 이런 거, 날아오기 이렇게 날아오는데 보세요. 날아오는 것도 얘가 지금 차트가 한 블럭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날아오기가 어떻게 됐어요? 떼거지로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계열별로, 항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 실행하면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는 클릭할 때마다 나타나죠. 클릭할 때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그러면 탁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통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통으로 나타나면 휙 올라오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으면 항목별로 하나씩 네,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164쪽에 보시면은 그 애니메이션 추가 누른 거잖아요.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 애니메이션 추가를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실행해보면 얘 한번 끝나면 또 다른 애 한번 회전하고 부메랑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회전하는 걸 하나씩 시간을 다 잡아먹죠. 그렇죠? 이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클릭할 때 할 거냐, 이전효과 함께 할 거냐, 이전효과 다음에 할 거냐. 클릭하려면 어떻게 돼요? 5개씩 3개, 5개가 3개씩이니까 15번을 클릭해야 이 화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은 못 빠져나가요. 이 화면이 끝나야 다음 화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167쪽으로 가면 이동 경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볼게요. 결과 보고서라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몇 번째 슬라이드요? 9번째 슬라이드로 갈 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빛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빛. 애니메이션 그룹에 가서요. 자세히 버튼 눌러가지고요. 이때 사용자 지정. 여기 이동 경로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끝에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 갖고요. 이때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열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클릭, 마우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뺑 돌려요. 별도 그려요. 그래 저 밑으로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띄면 돼요. ESC 누르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 빛이 막 그 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다시 볼게요. 요 빛 덩어리 있잖아요. 빛. 얘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저 끝에 끝내기 밑에 이동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 반복, 도형, 회전, 타원, 선 이런 거 있는데 끝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반만 돌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돌다가 여기서는 갔다가 지그재그, 예.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ESC 키 누르면 이제 경로가 설정이 된 건데요. 이 경로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여기 보면 얘 시간 있잖아요. 시간. 이것도 화살표 눌러서요. 이 타이밍에 가면 재생시간 2초가 아니라
5초, 그럼 5초 동안 하는 거니까는 얘가 천천히 빛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나 더 중요한 포인트에 가서 반딧불 같은 그림 있잖아요. 반딧불 그림 같이 좀 전에 저 빛이 반딧불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그게 화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배경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성모 마리아상 주변을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그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성모 마리아상 이 윤곽에 따라서 막 빛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쭉 빼가지고 촥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갈 때쯤 돼서 뿅 소리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Shift F5번 눌러서 클릭하면 보세요. 빛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을 너무 빠르게 하면 휙 돌고 나가버리고 너무 길면 지루하게 움직일 테고 여기 가서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5초 뭐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70페이지에 스마트 아트에 관한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교육 설명에 아까 우리 보던 거 빨래집게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있던 거 그거죠. 여기에 가서 10번째 슬라이드 가보시면은 얘가 우리 처음에 배웠던 글자를 가지고 뭐 했던 거죠? 스마트 아트 꾸몄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번 슬라이드에 프로그레이션에 가서 얘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자세히 버튼 눌러서 어떤 거 하래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 나타내기라는 효과가 여기에 한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라 그러면 많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래요? 은은한 효과 영역? 여기 가서 확장. 늘어나는 거네. 그렇죠? 하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애니메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 열어놓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효과 옵션 중에 여기 효과 옵션 중에 끝에 가면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효과 옵션에 가셔서 어떻게 하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얘가 지금 9개 글자가 9개 덩어리죠? 9개 덩어리. 타이밍에 가면은 스마트 아트 애니메이션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타이밍 옆에 그럼 하나의 개체로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순서대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효과 옵션에 가면 이거네. 이거 하나의 개체로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이 얘기죠. 괜히 고생해서 일로 들어갔어요. 여기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가서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는 이런 거 있어요. 역순으로 가는 거. 역순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꼬리부터 머리까지 나오는 거죠. 꼬리부터 이렇게. 그러니까는 효과 옵션에 있는 거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하고 싶으시면 천상 여기에서 효과 옵션에 가서 역순으로 이걸 선택을 해야만이 역순이 되던 말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 옵션의 확장 개념들은 그냥 메뉴판에는 없을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기가 되게 뭐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 Shift F5번 눌러가지고, 자, 이거 끝나고 나면은 가만히 있네.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전 효과 다음에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니지. 다음에, 그렇죠? 그래야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파이프 두 번째, 세 번째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레이션이 굉장히 멋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딱 보기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172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번호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뭐가 순서가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못 끝나면 뭐가 나오고 못 끝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하여튼 순서는 이전 거 다음에 했기 때문에 1번이 끝나면 2번 나오고 2번 끝나면 3번 나오고 순서대로 착착착 나오더라. 이게 보기 좋더라. 글자도 그래요. 글자 시스템 개발 보고서에 가서 여기에 8번 슬라이드 글자 많네요. 그렇죠. 이 글자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이 글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는 방법이 있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틀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글자가 있는 틀을 클릭하면은 틀을 글자가 다 블럭이 선택이 됐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나누기라는 걸 선택을 할게요. 나누기. 그런데 나누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단락별로 모두 한꺼번에 하나의 개체로 뭐 바깥쪽으로 위아래로 좌우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오른쪽에 여기 있는 자세히 버튼 여기 펼침 목록에 가서 효과 옵션 텍스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개체로 단락을 한 번에 여기 뭐 첫째 수준까지 둘째 수준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책에서는 뭐 하래요? 문자 수준으로 하라고. 효과에 가서 얘는 그게 아닌데 타이밍 효과 여기 효과 여기 가서 문자 단위로 하래요. 여기는 문자 단위로 하는 거고요. 여기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가면 현재 수준인지 무슨 수준인지, 수준이라는 말은 또 먼저 아셔야 되잖아. 수준. 자,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 효과에 가서 문자 단위로 하라고 해서 문자 단위로.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문자가 아니라 줄 단위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줄이 한 줄씩 탁탁탁 등장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단어별로 등장하면서 따르르 나오더라 이거죠. 보기 좋잖아요. 단어별로 나오는 게. 자,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요.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화면 전환 효과. 전환에 가서 자르기 그러면 밝기 변화, 밀어내기, 닦아내기, 나누기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가지고 꾸미는 거고요.
전화는 슬라이드 자체 통으로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기본 보기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화면 쪽 오른쪽 밑에도 있어요. 화면 오른쪽 밑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기란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놓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전환 메뉴로 가가지고 1번은 나타나기, 2번은 뭐 도형, 2번은 도형, 뭐 1번은 뭐 밝기 변화, 이렇게 뭐 3번은 뭐 닦아내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3번은 전환을 뭐 닦아내기,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이 안에 있는 구조 중에서 또 어떤 거, 뭐 바둑판 무늬, 이런 거. 바둑판 무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요, 여기서 있는 여기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뭐 자르기도 들어가고 밀어내기도 나고 닦아내기도 나고 다 들어가면 화면이 너무 정신없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령은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밀어내기를 밑에서 위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닦아내기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넘기기 같은 것도 있는데, 넘기기도 보세요. 자, 밀어내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밀어내기 한 번은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째 밀어내기는 위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한 번은 얘는 밀어내기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얘는 내려갔어요. 그럼 한 번은, 또 다른 한 번은 어디 갔어? 밀어내기를 왼쪽에서 한번 밀어내고요. 한 번은 또 다시 왼쪽에서 밀어냈으니까 얘는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만 해도 벌써 방향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 넘기기, 이런 거 있어요. 넘기기 이렇게 넘기는 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넘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똑같은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줘 주는 것도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슬라이드 쇼 하면 화면이 하나씩 하나는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돌아서 움직이고, 한 번은 반대로 휙 돌아서 다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화면 전환은 보기 좋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막 정신 사나운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만 넘어가는 것도 지루해요. 그렇죠.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이 중고등학교가 45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더 이상 수업을 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유치원 애들은 5분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쳐다보질 못한대요. 꼭 딴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애기들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몰라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뭐 한 며칠이라도 계속 쳐다보고 있겠지만서도 보통 공부하러 갔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집중 못 하거든요. 이런 발표회장에 가도요, 내가 관심 있고 이런 거 같으면 쳐다보고 관심 있어서 계속 쳐다보지만은 한 10분, 15분 지나면은요, 지루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대충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4번이나 5번 슬라이드 갈 때쯤 되면은 한 10분 되거든요. 그럼 여기 5번 슬라이드 갈 때는요, 밀어내기를 하는데 소리를 한번 넣어줘야 돼요. 자, 스피커 소리를 제가 한번 틀어서 소리가 동전 소리 말고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네, 소리 자체가 원체 작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슬라이드서부터 곡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발표하던 사람이 어머 주책이야 누가 이걸 넣어놨었네 하고 주변을 환기시켜줘야 되죠. 아 여러분 졸지 말라고 박소리 넣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폭발 소리 같은 거 폭발 소리 같은 거 잘못 들리면 그 가스 소리 같은데 예, 이런 거 이런 소리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mp3 노래 같은 거를 중간에 넣어주면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모르고 예전에 쉬고 들어간다 각소리 타령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래가 한 5분짜리 노래인데 5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면에 안 넘어가요. 그런 효과음 같은 걸 넣을 때는 짧은 소리를 넣어야 돼요. 짧은 소리. 그래야 빵 하고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봐야 될 거고요. 화면 전환은 뭐 그 정도만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이퍼링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